지금 21쪽을 좀 보세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신식 추종, 개화 지식인의 초상 써 있죠. 거기 보면 그래서 형식의 미국의 유학의 길을 떠든 김장로는 당시에 선각자연 하는 사람. 여러분 선각자연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선각자연. 선각자 인체. 그렇죠. 이 연자가 그랄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선각자 인척한다. 그런 뜻입니다. 선각자는 아닌데 선각자 인체 뽐내는 거고요. 이 희화화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릿광대 있죠. 어릿광대. 그 우리 서커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얼굴에다 막 희하는 거 분바르고 그런 사람이 희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하시다 보면요. 희화화란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희화가 뭐라고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 그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런 그 인물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 무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로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엄밀하게 이제 크게 보면 내 감정을 제대로 처음에는 이제 그 감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정을 제대로 이렇게 밝히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신여성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 22쪽을 보세요. 22쪽에 용어 하나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어떤 말 나오냐면 거기 좀 읽어볼게요. 거기 이제 보면 그 22쪽 요 이야기 하고 좀 마칠게요. 삼낭진의 수재를 목격하여 첫째 줄 찾으셨어요? 22쪽에 자선음악회를 열고 교육과 실행으로 신문명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그 감격적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형식의 고양된 태도를 전달하는 서술적 어조란 말 나와요. 여기 지금 여러분 고양이란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양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지금 고양된 태도잖아요. 고양된 태도. A급과 C급을 다 아는. 뭐 이제 그런 여기서는 이 고양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고 이건 좀 한자를 써주세요. 여러분 민족의식의 고양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네. 민족의식의 고양. 고양이 뭐냐면 높을 고자에 떨칠 양자예요. 우리가 국위선양은 들어봤어? 네. 국가의 위험을 막 떨치는 거. 그게 국위선양이잖아요. 고양이란 말이 뭐냐면 높이 떨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그 형식의 그런 그 어떤 내용들 높이 떨쳐서 전달하는 태도. 이게 이제 냉소적이라는 거. 이 냉소라는 건 뭐냐면 차갑게 웃는다. 이건 영어로는 이 sarcastic이라고 sarcastic. 이게 냉소예요, 냉소. 그러니까 웃긴 웃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어떤 학생 시험을 이제 냈어요, 문제를 냈는데 제가 이제 그 용인대에서 좀 예전에 좀 강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한 8년 정도. 근데 어떤 걔네들 공부를 별로 안 해. 그래갖고 맨날 시험도 안 와. 그러다가 나중에 잦은 훈련으로 인해서 시험을 못 봐서 편지 쓰고 가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비학점 정도 줬어요. 비학점. 그냥 공부 좀 이렇게 해서 좀 몇 개 써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A학점도 아니고 B학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A학점도 아니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sarcastic이에요. sarcastic. 그러니까 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게 좀 쉽죠. A학점도 아니고 B학점을 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냉소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읽어보면 후반부 형식은 스스로 자각 있는 새 시대로 옮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자각을 하지만 여전히 신식과 사회적인 당위성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매몰된 괴화지식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정이 근대의 일상과 지향을 근대적인 소설 양식에 담았다는 점에서 획을 그은 작품에 틀림없지만 이상적이며 추상적인 현실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받는 것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약간은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신문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 작품 속을 읽어보면 너무 좀 옛날 관점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소설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근대 소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게 A 집합이 고대 소설이고 요 B 집합이 이제 신소설이에요. 신소설이.
그런 어떤 그 요소,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제 다 이게 같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고대 소설적인 요소와 신소설적인 요소 사이의 교집합. 좀 이해가 쉬워요? 고대 소설 있잖아요. 뭐 홍길동전 무슨 고대 소설 있고 신소설하면 이인직의 혈흔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신문문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고대 소설의 어떤 인습적인 요소와 신소설은 어떤 뭐에서 자유연애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결합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 A 집합과 B 집합 사이에 교집합이 근대 소설이다. 그럼 이해가 좀 쉽지 않나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더 읽어보기에 이제 이인직의 혈인우라는 게 나와요. 제가 최초의 신소설 효시. 여러분 효시란 말도 이제 우리가 문학 공부하다 많이 나오는데 23쪽에 효시가 뭐냐면요. 처음 쏜 화살이에요. 처음 쏜 화살. 이게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딱 이렇게 나무에다가 화살 딱 쏘고 전쟁하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 효시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게 우는 화살이라는 뜻인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효시란 말 나오면 시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데 내용이 이제 그런 그 작품 속의 이야기들은 하여튼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그것까지 뭐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6쪽에 보면 여기 용어를 하나 좀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26쪽에 참고문헌에 보면 박헌호 편저 둘째 줄에 센티멘탈 이광수 이렇게 나왔죠. 요 센티멘탈이라는 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센티멘탈하다. 여러분 센티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 이 사람 되게 센티해. 낙엽만 봐도 막 슬퍼지고 이 사람 센티하다고. 센티가 뭐냐면 그렇죠. 감상적이다는 거. 센티멘탈.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 느낄 감자에 상할 상자에 한자로 감상적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써요.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느끼고 막 슬퍼하고 이런 거. 감상적이다. 그걸 센티멘탈. 이 문학 공부하다 보면 센티멘탈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말로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해서 감상적 낭만주의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영어가 싫어서 국문과에 왔잖아요. 솔직히 영어가 좋아서는 안 왔죠. 근데 이 국문과에 와도 영어를 조금은 해야 돼. 근데 영어를 한다는 게 무슨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빌덩스 로먼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센티멘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서양에서 오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양의 내용도 있지만 서양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티멘탈란 말을 그래서 이 센티멘탈 이광수라는 건 이광수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이제 어떤 감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문체로 글을 썼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하고